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2분 전에 이제 기사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지금 부채함도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봤는데 2분 전에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또 부채함도 협상이 불발되었다. 그런데 다행히 좀 이런 여지가 남겨져 있어요. 생산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좀 부채함도 협상의 어떤 결과 때문에 자산 시장들이 많이 시달리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유동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변동성도 역대급 거의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또 비트코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시장이 언제쯤 살아날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전기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도 나름의 좀 선방을 보여주면서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채무 불이행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거의 이번 주 안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하원까지 이제 타결이 돼야지 이걸 상원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기한이 딱 맞아지는데 이 열흘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좀 시달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의 회동이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는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테슬라가 4.85%로 굉장히 빅테크 중에서 많이 올랐죠. 테슬라 외에도 대부분의 전기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에다가 이제 신형 모델 3 어떤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서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협상은 또 불발이 되었고요. 양측은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은요, 양측이 다 디폴트 사태까지 이 상황을 몰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11년에도요, 치안을 이틀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여파가 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2011년 당시보다도 더 심한 최악의 디폴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비슷한 경고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합의에 도달해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맞는 일이 없더라도 시장의 불안감은 별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불안감과 리스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2011년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죠. 그때와 다르게 지금 긴축 과정에 있고 지금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부채함도 협상의 여파까지 미치게 되면은 자산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연은 총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공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매파 중에 매파라고 불리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요, 한 이제 협회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번의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차라리 일찍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결하고 올해 안에 피보팅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2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매파 중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시기에 적절한 발언이었나라고 월가에서도 다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보다 는 조금 덜 매파지만 역시나 매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요,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건너뛸지를 두고 연준 내부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다. 자, 일부 인사들은 건너뛰자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다. 네,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시기적인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지금 부채함도 협상도 좀 삐걱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연은 총재들은 더 심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발언들이 공개되고 나서요,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어제 80%를 넘겼는데 다시 7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 저항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게 어느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상 횡보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게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또 흥미로운 현상이 지금 도지코인이 1% 이상 지금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의 움직임들과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에이다가 좀 상승을 했고요. 가장 크게 상승한 거는 이제 트론인데 이 트론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48 내외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투심은 소폭 개선이 돼서 한 계단 올라서서 50이고요. 지금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CVD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CVD 차트를 두 군데에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오늘 공유 드린 데에는 좀 윗부분에 매도벽이 잘려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벽을 좀 볼게요. 지금 매수벽 보시면은 전날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진했었는데 지금 매수벽이 전반적으로 옅어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포지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벽이 가장 진하게 형성된 구간은 여기 이제 25.6K에 가장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5K에도 매수벽이 하나가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강도이고요. 굉장히 좀 진한 매수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매도벽은 어디에 많이 생성이 되어 있냐면은 우선은 위에 29.6K에서 29.6에서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 30K에서 굉장히 좀 진하게 한 요 정도 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K에도 지금 조금 더 였지만 요 정도 강도로 또 매도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매수벽보다 매도벽이 좀 더 진해지고 있다는 거는 상승에 좀 베팅하는 고래들이 조금 더 늘고 있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CVD 차트를 보시면은 좀 특이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나머지 고래들, 지금 작은 고래들 움직임을 먼저 보면은 빨간 고래, 녹색 고래, 이제 주황색 고래는 모두 다 이제 이거 던졌어요. 모두 다 물량을 다 투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던졌는데 그런데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나름 또 큰 폭으로 이제 매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가격에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진입하는 구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고래들이 물량을 던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다가 자, 이 비슷한 갈색 고래가 움직이는 이 구간쯤에서 이제 이 투척하는 움직임을 멈추고 사실상은 좀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고래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는 유동성에 있습니다. 지금 볼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녹색이 비트코인, 그리고 파란색이 이더리움인데 이 비트코인이 좀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걸 제외하면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볼륨은요 거의 뭐 완전히 씨가 말랐다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 볼륨을 합친 부분들이요 2019년 9월 이후로 거의 두 번째로 낮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7일 동안의 이 프라이스의 하이와 로우 값이 어느 정도의 격차로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지금 3.4%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글래스노드에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적은 수치냐면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최저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바닥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어떤 식의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냐. 자, 그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샘플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작아졌던 순간이 있죠. 거의 지금 비슷한 수치로 떨어졌던 역사적으로 작았던 순간을 보시면은 상승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변동성이 이제 이렇게 줄어든 이 구간이 지나면은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분석을 내놓는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크립토찬에 따르면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60일 변동성 지표가요. 지난 몇 년 동안에도 5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전에 4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전 4번 중에서 3번은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거고 딱 한 번은 대폭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한 75% 정도의 확률로는 상승했던 그런 확률들이 더 크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기술 분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포프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 200주 이동 평균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진행 중인 조정 단계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200주 이동 평균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 평균이 가격의 저평가 상태를 나타냈던 거죠. 자, 그리고 지난 반년 이상 비트코인이 이 수준 이하로 거래된 점에서 상당한 저평가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구간을 올라서서 이제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200주 이동 평균이 지금 26,283달러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여기를 신속하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이클 반데포프도 좀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간들, 거의 횡보 구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7,200을 이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은, 29,000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서 제가 또 언급을 드릴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더 강한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이죠.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얼굴 지금 드러내고 있는 라울 팔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전 세계 중앙은행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암호화폐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채권 수익률이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은 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문제일 것인데 자,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마비를 초래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부양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긴축을 갖다가 단단하게 조여놨기 때문에 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돈을 풀 것이다라는 예측인 거죠. 네, 그럼에도 이제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지금 5주 연속으로, 지난번에 이제 4주 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5주 연속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 우세한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빠져나갔지만, 숏 비트코인도 다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이더리움은 홀로 이제 좀 상승의 분위기였고 유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별 코인으로는 라이트코인이나 리플 정도의 지금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단기적인 변화들인 거죠. 지금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인 거고요. 자, 결국은 이제 이 변동성이 적어지게 되면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입니다. 이 크립토콘 같은 경우는 지금 2주봉 RSI 차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흐름에서 어떻게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의구심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승과 하락 구간에서 지금 RSI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지금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지금 매칭을 해보시면은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들이 명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락에서 반전되는 구간들이 있죠. 자, 이 구간들을 한번 유심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이 자, 여기서 지금 60을 조금 더 하회하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시작이 된 구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격 여기 있죠. 네, 이번에 이더리움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의 30일 내재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T3 이더리움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 비트코인과 비교해서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흔치 않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적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일수록 더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건데 이게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변동성이, 이더리움 변동성이 하락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본을 암호화폐에 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호수단 구입 및 노출 관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에도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블룸버그의 공식적인 기사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또 차후에 다른 컨텐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도표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죠. 그런데 1900달러를 목표로 지금 잠재적인 상승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우선 이더리움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매도 압력을 줄여가면서 가격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이 줄고 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추세가 결국은 약세 심리가 사라지면서 가격 안정기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의 유입으로 연결이 되고, 기관 투자자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라케시 우패드의 관점을 그냥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만 찝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이동 평균이 27,481에 있는데, 이게 지금 25,800에서 25,200 정도 사이가 중요한 지지 영역이고, 이걸 이제 지지 못하면 2만 달러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20일 EMA 이상으로 가격이 이제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32,400까지의 여정을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술 분석가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유튜브 채널 데이터대시의 진행자인 니클러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9월이 되면 12,0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근거로 비트코인과 기술주 사이의 관계 변화를 본인이 관찰했는데, 그동안 유지됐던 두 자산의 상관관계 패턴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소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주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지난 강세장에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가격대가 현재 저항선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는 드리겠지만 저는 전혀 동의는 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다 보시고 긍정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의견이 더 합리적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트론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금 트론이 굉장히 좀 상승을 지금 하는 분위기에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6월 1일부터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안을 개편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은, 라이선스를 받은 이 거래소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트론이 홍콩의 법정화폐가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내러티브나 소문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크게 상승한 만큼 또 반납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이제 비트코인 2023 컨퍼런스에서 스트라이크 창업자죠 잭 말러스가 이제 미국과 엘살바도르를 넘어서 세계 6개 대륙 65개 이상의 국가로 앱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테더까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용성을 높이고 채택을 높이려는 이 글로벌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단일 회사로서는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요, 기업 보유 BTC 관련해서 새 회계 기준 제한을 지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산업 분야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이제 더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요, TV 광고를 이제 암호화폐 TV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미국을 발전시켰고 경제적 자유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규제의 불확실성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SEC가 본인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이죠.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NFT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BRC20 토큰을 통해서 대체 가능 토큰이 발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데요. 이 BTC 기반의 NFT 월간 판매량이 1.67억 달러로 이더리움에 이어서 2위에 지금 랭크가 됐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3.97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이 따라잡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래 2위였던 솔라나보다는 거의 3배 달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본연의 역할들이 충실한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변화들을 만약에 막을 수 없는 변화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커뮤니티에서 함께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하나의 어떤 진화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의 이 애널리스트가 미국이 한국 등에게 암호화폐 주도권 뺏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안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기업 단위로는 계속해서 어떤 반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정당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크립토 허브가 되고자 하는 이 두바이에요. 40층 규모의 비트코인 형태의 호텔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규제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주장들도 있지만 이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 기반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작가였습니다.